저는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거실 탁자 위 액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7살 때의 민준이 모습이에요. 민준아, 엄마 일어났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대답은 없지만 늘 하던 일이에요. 어느덧 22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민준이가 있을 것만 같습니다. 가끔은 정말로 민준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모님 우유 사왔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도연이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29살 청년이 왜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지 모르겠어요. 문을 열자 우유팩과 빵봉지를 들고 서 있는 도연이를 봤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얼마를 주면 될까?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도연은 늘 이런 식입니다. 시장에 가면 과일을 사다 주고 제가 아프면 약국에서 약을 사와 줘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도연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우유를 마시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연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친숙함이 있어요. 때로는 도연의 뒷모습이 어린 민준이를 닮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계산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준이 생각뿐이에요. 문득문득 민준이가 좋아했던 초콜릿 쿠키 냄새가 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녁이 되면 민준이 사진 앞에 촛불을 켜요. 작은 불빛이 사진 속 민준이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춰주며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민준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기다렸어.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민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을 보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내일도 이런 하루가 계속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일하던 중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김은주 씨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박진호라고 합니다. 박진호는 자리에 앉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불편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는 오직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실례지만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그게 말이죠. 김은주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커피를 마시는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요? 도대체 뭔데요? 그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면 민준이가 사라진 날을 말하는 걸까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2년 전 민준이가 사라진 그날 말입니다. 박진호가 민준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가요? 민준이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당신이 뭘 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박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시간 되실 때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말해주세요. 제발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요. 내일 저녁 시간 어떠세요? 박진호는 명함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명함을 받았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명함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감을 더해줬습니다. 그가 카페 문을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민준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일을 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다가 겨우 새벽 4시쯤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7살 때 모습 그대로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도연 집에서 무언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깨지는 듯한 큰 소리였습니다. 혹시 다쳤나 싶어 급히 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 네, 괜찮아요, 이모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도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혀 있었죠. 그냥 물건 좀 떨어뜨렸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연 뒤로 보인 방안이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어수선했습니다. 뭔가를 급히 치운 것 같은 흔적이 보였어요. 바닥에는 아직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다친 곳은 없어? 고마워요, 이모님 정말 괜찮아요. 도연이 문을 닫았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평소 차분한 도연답지 않게 너무 당황해 보였어요. 저녁에 카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도연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 집에 있는데 말이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가봤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께 도연 집 열쇠를 빌릴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혹시 집에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 워낙 친하시니까 특별히 드릴게요. 열쇠를 받고 조심스럽게 도연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침실로 들어가니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있던 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아동복이 깔끔하게 접혀서 들어 있었어요. 파란색 반팔 티셔츠와 검은색 반바지였습니다. 사이즈도 7살 아이가 입을 만한 크기였죠. 이건 정확히 민준이가 실종 당시에 입고 있던 옷과 똑같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할 때 자세히 설명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도연이 이런 옷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도연이 민준이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히 비슷한 옷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거예요. 급히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침실에서 나왔는데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모님, 여기 왜 계세요?
아, 미안해. 내가 집에 없어서 걱정돼서 확인하려고. 괜찮다고 했잖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도연을 믿고 싶지만 그 옷은 도대체 뭘까요? 다음 날 오랜 친구인 최미숙을 만났습니다. 민준이 실종 사건 당시에도 많은 도움을 준 친구예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이야기를 꺼내면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털어놨습니다. 박진호 이야기와 도연 집에서 본 옷 이야기까지요. 은주야, 이젠 제발 그만해. 미숙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그만해? 그런 일들 자꾸 파헤치지 마. 좋을 게 없잖아. 미숙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같이 걱정해주고 도와줄 텐데요. 미숙아, 너 왜 그래?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너가 이제는 좀 잊고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 잊으라고? 내가 어떻게 민준이를 잊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야, 20년도 훨씬 지났잖아. 이제 좀. 20년이 지났으면 뭐야? 내 아들인데. 알아. 그런데 너무 매달리면 안 돼.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미숙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이해해주던 친구였는데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 뭐야? 혹시 민준이 일 관련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정말 아무것도 몰라. 미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미안. 먼저 갈게. 약속이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가버렸어요. 혼자 남은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걸까요? 저녁에 박진호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도 계속 미숙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 박진호는 조용한 한식당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겁게 굳어 있었어요. 손에 든 물잔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씨, 제가 할 이야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이야기든 들을 준비가 됐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민호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어요. 이게 민준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박진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계속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형이라고 잘 따라줬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박진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정신을 놓으셨어요. 민호가 죽은 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매일 민호를 찾아다니셨어요.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 민호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셨죠. 이제야 조금씩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2년 전 그날 어머니가 집에 아이를 데려왔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아이가
네, 맞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어머니는 길에서 울고 있는 민준이를 보고 죽은 민호라고 착각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온 거죠. 그럼 민준이는 어머니가 민호라는 이름으로 키우셨어요. 민준이도 어렸으니까 처음에는 많이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나 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을 나갔어요. 아무리 만류해도 어쩔 수 없더군요. 박진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민준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혼자 남겨졌어요. 그때부터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더라고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가끔 소식만 들을 뿐이에요. 왜 지금에서야 말해주는 거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고 돌아가신 후에도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박진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이가 살아있다니.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온통 멍했습니다. 박진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말 믿어도 될까요? 걸어가는 내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도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이모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 제 방에서 본 거 알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옷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제가 들어간 걸 알았을까요? 도연아,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도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더니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박진호 씨가 한 그 이야기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어떻게 그걸 알까요? 박진호와 도연이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걸? 진호 형 어머니가 제게 모든 걸 말했거든요. 도연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다요. 무슨 소리야? 저는 민준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도연이 민준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이는 7살이었는데 형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했어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요. 이모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이 자책하고 계셨어요. 다 본인이 자처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서. 만약 이 일을 알게 된다고 해도 과거의 자신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끔씩 뭔가 낯선 느낌은 받았지만 그런 이유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몰래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동네에 와서 이모님을 봤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아니에요.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냥 지켜만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계속 나를 도와준 거였어? 네, 정말 엄마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차마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제가 매일 그리워한 민준이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22년 동안 기다린 아들이 바로 곁에서 저를 돌봐주고 있었다고요. 도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제 보니 어린 민준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며 코끝, 그리고 웃을 때의 표정까지요. 왜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럼 정말 네, 이모님. 저 민준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다음 날 미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은주야, 나 좀 바빠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안 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제발. 결국 미숙이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미숙아, 민준이 찾았어. 뭐,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도연이가 민준이었어. 그럴 리가 없어. DNA 검사도 할 거야. 확실해. 미숙이 벤치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미숙아, 너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어제 왜 그렇게 피하려고 했어?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민준이가 낯선 여자 손에 이끌려가는 걸 봤어. 그날 놀이터에서 우연히 봤는데 민준이가 낯선 사람 손을 잡고 가더라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미숙이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어요. 겁이 났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하지만 괜히 신고했다가 문제되는 건 아닌지. 미숙이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 후로 계속 후회했어. 뉴스에서 민준이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을까요? 민준이도, 저도, 그리고 미숙도 말이에요. 모두가 상처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민준이가 살아있어서. 미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숨기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게 정말 미안해. 은주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미숙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그때 미숙이 용기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도연이가 제 친아들 민준이가 맞다는 확정 결과였어요. 손에 쥔 서류를 보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결과 나왔어. 집에 있어? 네, 이모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집에 도착하니 도연이 거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진짜 제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죄송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아니야. 괜찮아. 이제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도연이를, 아니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커진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품에 안긴 민준이에게서 어릴 때와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어떻게 살았어? 괜찮았어요. 진호 형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어릴 때처럼 작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살자.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네, 어머니. 그날 저녁 민준이 사진 앞에 선 저는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7살 때의 천진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사진 속 모습만 그리워할 필요가 없겠죠. 촛불을 끄고 돌아서니 민준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9살이 된 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할게요.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이게요.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이제야 정말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빈집이 아니라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길고 긴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잃어버린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린 어머니와 진실을 알고도 망설였던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씩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진 인생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세요.